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 스트레스부터 가르치냐? 우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고 배우거든요. 좌절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환경, 같은 기회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멈추거든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 능력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성장의 원료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스트레스를 익힐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스트레스를 먼저 가르치냐면 인더스 국제학교에 14명을 보냈거든요. 푸네에 2명, 벵갈루루 인더스 국제학교에 12명. 근데 중간에 3명이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어떤 애들이 그만뒀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근데 얘네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스트레스를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죠. 결국은 이 3명의 차이점, 12명과 3명. 이거는 버티는 힘의 차이, 즉 멘탈의 차이였거든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가르는 것은 공부법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야 할 적으로만 가르치거든요. 하지만 과학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같은 스트레스라도 이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면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뇌의 연결을 강화하는 BDNF, 이건 운동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그때 독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집중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DHEA, 이게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관계와 안정감을 만드는 옥시토신, 특히 운동과 도전, 자발적인 불편함 속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들이 활성화돼요. 즉 스트레스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해석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이 깨달음은 또 다른 장면에서 다시 확인됐다.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아들 임동영 군이죠.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한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휴대폰과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장남, 해군 소위로 복무 중인 이지호의 좌우명,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왜 황당하냐? 저는 이 두 문장을 보면서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재벌가의 아이들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멘탈은 더 당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예요. 우리 같은 평민들이 이 재벌집 자식들을 따라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단 하나, 문제집을 덮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선행을 늘려서도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환경은 얘네가 더 좋겠죠? 멘탈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축복으로 바꾸는 100일 필사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시키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멘탈 구조를 바뀌어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공부 기술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스트레스와 좌절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100일간의 훈련 기록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한 기본부터 익혀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왜 왔을까?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야? 이건 분명 나쁜 신호야. 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열받아.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휴대폰을 켜고, 그리고 할 일을 미루고, 피하고, 아무 일도 아닌 척하고. 하지만 스트레스를 축복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전혀 다른 질문으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이번 스트레스는 어떤 도움을 주려고 나한테 온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완전히 내 삶을 바꿔버려요. 이 질문 하나가 또 스트레스 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스트레스는 문제가 아니라 신호고요. 스트레스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신호일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 지금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한 단계 성장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스트레스를 위험이라고 해석하면 몸은 움츠러들고요. 몸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도움이 되기 위해 왔다 라고 해석하는 순간 몸은 전혀 다른 반응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DHEA 호르몬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DHEA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DHEA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분비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여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 DHEA가 나와요. 그러니까 DHEA가 나오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스트레스나 좌절, 시련, 고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신도는 아니지만 두 가지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고난을 시련이 아니라 신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라. 그리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를 해롭다고 믿으면 몸은 소모와 방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도전, 기회, 훈련으로 해석하면 몸은 회복과 성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때 성장과 회복을 돕는 호르몬 DHEA가 활성화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성장과 면역 호르몬 DHEA 분비의 핵심 조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완전히 다른 결과, 똑같은 시험, 똑같은 발표, 똑같은 압박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요. 누군가는 더 강해집니다. 왜? 그 압박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차이는 환경도 아니고 차이는 바로 해석입니다. 스트레스를 망했다라고 해석하면 몸은 빠르게 지치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이건 나를 단련시키는 구간 혹은 도구다라고 해석하면 몸은 그 순간부터 회복과 성장을 준비합니다. 그 순간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DHEA는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는 이때는 DH가 나와서 그 긴장된 코르티솔을 덮어씌우고 오히려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올 때 이 질문 두 가지를 던지세요. 이번 스트레스는 내 어떤 능력을 키워주려고 온 것일까? 이 불편함은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신호다. 어떻게 활용할까? 이 두 질문을 던지는 순간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라 훈련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가 성장과 면역 호르몬인 DHEA 분비를 촉진하는 태도고요. 스트레스를 참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스트레스 억지로 참는다고 DHEA가 나오지 않아요. 스트레스 없애려고 애써도 DHEA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활용하겠다. 이걸 통해 성장하겠다. 이 구간을 발전의 기회로 여기고 통과하겠다. 라고 선택하는 순간 몸은 그 선택에 반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의 태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보상으로 DHEA 그리고 BDNF, 옥시토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질문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태도를 훈련하고 불편함을 성장 신호로 잇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멘탈은 단단해지고 몸은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러 왔다. 그래서 딱 100일만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 연습이 쌓일수록 DHEA는 더 자주 더 안정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요.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오해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피해야 된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아진다.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문제고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는 해롭다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스트레스에 그 예스가 3개 있잖아요. 이건 달러 표시입니다. 달러 표시. 그래서 우리가 도전으로 생각한다면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고, 올바른 해석을 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활짝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이나 성공은 뭐에 달렸다고요? DH 호르몬, BDNF, 사랑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 이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얼마큼 분비하고 맛볼 수 있느냐인데, 이것은 다 언제 나온다고요? 시련과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DHA는 반드시 두 개의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된다. 힘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긍정적으로 즐겼을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소유가 한 말이 맞죠. 인간은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진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즐겨라.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망치는 거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치는 거는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이에요. 바로 힘든 아이들한테,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아이한테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트레스를 축복으로 바꾸는 워크샵 4시간과 뒤풀이 2시간, 그거를 토요일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을 대신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구조부터 가르치죠. 우리의 뇌는 쾌락추구,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자기합리하고 임기응변하고 인지부조화를 해소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암시, 환경과 자기 체면의 노예입니다. 자기암시, 환경, 자기 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꾼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멘탈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고난, 좌절, 시련, 이거를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이론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행사하고 맞물려 있는 사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극은 내가 마음대로 못해. 하지만 내가 반응은 내가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바로 DHA가 나오는 거다.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냐? 니체의 사상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잖아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있다면 어떤 상황도 참을 수 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바로 니체의 사상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으로서는 스트레스의 힘, 켈리 맥고니걸이 지은 책이거든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체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다. 해석에 달렸다. 이거를 널리 전파시키세요. 남을 가르칠 때 내 뇌구조가 다시 재배치되고 재정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위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성장하게 되는 삶의 플랫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스트레스가 해로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이 해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